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어떤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바로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저희 활약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 통신원을 연결해서 네. 현지에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 매주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는 저 개인적으로 또 너무 관심 있는 저희가 그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글로벌 통신원을 매주 수요일마다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당 특별한 이슈를 저희가 막 다뤘었어요. 근데 몇 주 동안 느낀 게 뭐냐면 그 이슈를 다루는 것보다 그냥 거기 사는 얘기 듣는 게 훨씬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안 들어오면 큰일인데? 그래서 오늘 완전히 분위기를 확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분 이분 사는 지역의 어떤 이슈 이런 거 글로벌 이슈 이거 말고 그냥 그분 지역에 사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네. 과연 어떨까?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셨던 분입니다. 자, 이유진 홍콩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때도 느꼈지만 역시 이제 그 배우 김하늘 씨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출연에 또 갑자기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서 또 출연을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덕분에 또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문자도 오고 약간 잠깐이지만 되게 유명인의 삶을 잠깐 살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3%팁의 영향력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유명해지고 싶으셔서 또 출연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하늘 씨. 김하늘 씨. 네. 자. 사실 오늘 어떤 주제가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지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실제로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하고 있는 이 헬퍼 제도라는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한국과 홍콩에서 아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고 실제로 느꼈던 점이 좀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외국인 이 노동자들을 수입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실제로 정말 이게 실행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지 를 조금 고민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출산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아이 돌보미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우 시어머니나 우리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아주머니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것도 요즘에 눈치가 보여. 예전에는 우리 어디서 장모님이나 이렇게 잠깐 부탁드리고 해도 근데 요즘에는 또 그거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힘드셔서 그쵸, 다 힘드시니까. 네, 맞아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고 저출산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긴 한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이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나라의 그 부분을 물론 저도 듣고 싶긴 하지만 지금의 이제 홍콩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해서 좀 비교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에는 헬퍼 문화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좀 보기 쉽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한국 입주 도움이라는 이제 어머님, 이모님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홍콩 가사 도우미는 실제로 정말 헬퍼라는 이제 정식적인 이제 명칭이에요. 정말 직업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홍콩의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4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들의 최저임금이 월 약 4,800 홍콩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식비를 별도로 했을 때고요. 식비를 이제 별도를 지급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을 고용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이제 하루에 평균 12시간인데, 그 집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이제 근무를 하는지는. 그리고 대부분 주 6일 근무하고, 출신 국가의 이제 헬퍼분들은 대부분 필리핀 분들,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 분들도 좀 계십니다. 연령대들도 되게 다양해요. 20대의 정말 젊은 친구들부터 50대, 60대 이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실제로 이제 입주라는 가사 도우미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면 업무의 스콥이 정말 커요. 사실 모든 일을 다 해주신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빨래, 음식, 아기 돌보기, 강아지, 그리고 등원 항원 도우미, 아가 오면 놀아주는 것까지 해서 사실 집안의 모든 일을 좀 다 해주신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이 돌봐주시거나 이런 분들 이모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 이모님들도 네. 못해도 200만 원, 300만 원, 뭐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는 분들도 적어도 이 정도는 저도 돈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홍콩의 헬퍼는 80만 원이라는 게 안 그래도 홍콩 물가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이 금액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저도 알아보니까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내국인이랑 이 최저임금의 차등 제도를 홍콩 정부가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만약에 홍콩 국적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적용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 제가 홍콩 헬퍼를 구한다고 치면 최소한 한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해요. 하지만 홍콩에서는 외국인 도우미를 헬퍼로 고용할 시에는 이분들한테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제한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줄 수 있는 낮은 최저임금의 이 기준으로 돈을 주고 이제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등 제도가 있으니까 차이가 한 100만 원 이상 벌써 나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분들도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받으러 일을 한다 올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급여 자체가 되게 높은 급여예요. 이제 그 나라에 비했을 때 평균 임금, 뭐 연령대에 비한 평균 임금 같은 거를 좀 고려했을 때도 높은 임금이고 실제로도 이게 되게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같이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인기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아까 80만 원밖에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네. 홍콩은 안 그래도 집값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80만 원 받고선 자기 집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맞아요. 네. 헬퍼분을 이제 80만 원 주고 고용하려면 우리 집에서 그 먹고 자고 이런 생활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주 헬퍼와 이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헬퍼를 나중에 고를 수는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저같이 상주 헬퍼 분들을 이제 고용해서 같이 살고 있고요. 이 상주한 헬퍼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신 반드시 이 거주 공간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분의 비자를 제가 신청을 할 때 그분이 어느 방에 어떤 사이즈를 해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제출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뭐 TV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4페이지에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정말 리얼한 저희 집 사진이거든요. 저희 집도 사실 굉장히 단촐하고 이제 작은 집이긴 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이 지금 사진 보이고 있죠? 네. 이 방이 헬퍼 방에 정해져 있는 방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이 한 명 누우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잠시만요. 이 방이에요? 네, 이게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플로어 플랜에 이제 레니스룸이나 헬퍼룸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방 정도의 크기면 이제 사실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여기 너무 사실 좁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제 집을 구할 때 매니분이 사실 수 있는 그냥 방을 하나 빼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게 가족들마다 정말 다들 조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홍콩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화장실에서 매트를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용도실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례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한 1년 있었습니다. 네. 한 2만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쪽에 인도네시아를 잠깐 보면서 거기에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만약에 최저임금 또는 뭐 조금 뭐 돈을 많이 받는다 하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네.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혹시 그때가 몇 년 전쯤이었을까요? 그게 한 7년, 8년 전. 8년 전. 물론 지금 뭐 바뀌어질 수 있죠. 삶의 네. 질이 좀 좋아져서. 하지만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0만 원이면 네. 가서 이제 어쩌면 2배 정도 벌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게 소득 격차가 많이 좀 차이가 나겠지만, 야, 근데 이게 사실 한국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헬퍼 제도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문화 자체가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진행이 많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직접 저의 헬퍼를 고용을 하고 진행을 할 때도 느꼈지만 제도들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용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필요한 되게 엄격한 비자 심사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제가 고용을 할 때 이 고용의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5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헬퍼분을 고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 고용하는 방법이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인력 이제 풀을 가지고 계시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고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고용은 이제 실제로 홍콩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가정에서 뭐 이동 예정이 있는 분들을 헬퍼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장점이 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아는 사람의 소개인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레퍼런스가 좀 확실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다들 만족도도 조금 높은 편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에이전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실제로 정말 왜 회사가 사람을 뽑는 것처럼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실제로 제가 이분을 고용했다고 해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래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분의 고용주가 되어서 그분의 신분을 보장하고 홍콩 정부에 비자를 내는 것까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콩 정부에서 제 신원과 제 샐러리와 정말 저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요. 저의 뭐 통장 잔고와 월급과 이런 것들을 다 뭐 범죄 기록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헬퍼를 안전하게 고용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일단 기본적인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단순히 사적 관계가 아니군요. 사적 계약 관계가 맞아요. 아니라 아예 네. 맞아요. 그래서 아예 실제로 이게 헬퍼를 고용하게 되면 이제 고용하는 제가 정말 회사처럼 제 주식회사 이유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프분이 고용인이 되는 거고요. 되다 보니 회사에 소속이 되는 것처럼 제가 이분이 아프면 이분의 보험료도 내드려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 헬퍼가 어찌 보면 좀 그러니까 필수 같은 그러한 문화가 있나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맞아요. 이게 지금 홍콩에서 이렇게 되게 재밌는 말로 헬퍼를 이제 잘 만나는 게 진짜 3대 복이다 할 정도로 사실은 정말 많이 쓰세요. 저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유연근무제라 오후에 저희 아이를 픽업을 했는데 아이를 픽업할 때 한 20명 중에 한 18명은 진짜 다 헬퍼분들이 와서 픽업을 하세요. 그냥 그 문화가 되게 자연스러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헬퍼분들의 좀 도움을 받고 삶의 질을 조금 더 올리는데 많이 이제 도움을 받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아기가 없더라도 이제 아기를 보는 또 헬퍼분들도 계시지만 집에 이제 노인이 계시는 가정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또 아기나 노인이 없더라도 집에 계속 와서 뭐 집안일을 계속 해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헬퍼분도 되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헬퍼를 안 쓰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헬퍼를 왜 안 쓰지? 이렇게 좋은 걸?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모든 정말 앞서서 말씀드린 애기 뭐 등원이나 하원을 도와주고 집안일 빨래 해주고 강아지 산책시켜주고 정말 다 하잖아요. 음식 다 하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 월 8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옆집에 저희 이제 아들 친구가 딸 셋이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은 딸 셋이잖아요. 3명의 헬퍼가 같이 살고요. 밥하는 헬퍼가 따로 있고 청소하는 헬퍼가 따로 있어요. 아니 그분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네, 그분은 이제 굉장히
네, 이제 그 집도 되게 크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다른 조건이시지만.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되게 우스갯소리로 아기만 나면 정말 그때부터 헬퍼가 와서 다 봐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심적인 부담감이 적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콩이 사실 출산율이 높진 않아요. 홍콩도 사실 워낙 다들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확실히 그 여자들이 일을 하는 그 고용률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확실히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아기가 3살 때 아기를 데리고 왔지만, 정말 제가 아기를 1살 때 데리고 왔으면 저도 정말 둘째를 낳았을 것 같아요. 헬퍼를 생각.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한국에서는 네네. 뭐가 힘드셨어요? 한국하고 홍콩의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좀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이제 아가를 키우는 데는 정말 동네가 다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청소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 아기를 키우는 게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어떤 유치원, 등원 시간 자체가 전혀 일하는 엄마들을 배려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원 시간도 3시, 4시다 보니, 그때 제가 일하다가 나와서 아기를 픽업할 수도 없는 거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제 재택을 하거나 유연근무를 하는 거 아니면 아기를 보는 게 불가능하고, 또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래서 정말 친정카드를 정말 많이 쓰죠. 친정카드, 시어대카드 하면서 막 다 그쪽으로 이사 가서 도움받고 하는데, 그러나 퇴근하고 나면 사실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퇴근하고 다시 이제 제 2의 직장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집으로 와가서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하고 아기 잠원침도 치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사실 이렇게 몸도 되게 많이 힘들지만 제가 되게 심적으로도 저도 힘들지만 부탁드리는 입장에서도 저도 되게 너무너무 죄송했던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랬다 보니 오히려 지금은 제가 명확하게 정말 제도 안에서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제 저도 되게 좋은 헬퍼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심적으로도 그리고 되게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편안하고 지금 저희 부모님 사실 되게 편안하시죠.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사실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 통신원님께서 헬퍼분을 고용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어찌 보면은 가이드라인, 가장 그 기준점 뭐였어요? 맞아요. 저는 참고로 저희 남편이 한국에 지금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아기를 데리고 혼자 좀 와야 되는 상황이었다 봐서 제가 이제 출장도 좀 잡고 집을 비웠을 때 저희 아기를 정말 이제 일이지만 정말 이제 좀 진정성으로 봐줄 수 있는 헬퍼분을 원했어요. 청소도 못해도 좋고 음식도 못해도 좋으니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이제 좋은 인성을 가진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중점으로 되게 골랐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저도 너무 운이 좋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처음 한두 달, 두세 달은 저희 아들과도 조금 많이 이제 그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정말 제가 제 캡틴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심적으로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정말 인성이 좋은 분을 만났고, 저도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지만, 이제 굉장히 편하고 가족같이 지내게 해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쨌든 같은 인간이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가족들마다 달라요. 어떤 가족들은 스케줄을 이제 학교처럼 9시부터 10시까지 청소, 10시부터 11시까지 빨래 이렇게 정해줘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근무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뭐가 좋고 나쁘고는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닌 것 같고, 이제 각자의 그 집안의 분위기와 이제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맞는 성향의 헬퍼분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만약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이 좀 홍콩을 넘어오셔가지고 한다면 언어는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홍콩에서도 이 외국인 분들을 쓰는 게 조금 자유로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공용어가 또 영어이긴 하니까.
근데 실제로 사회적 문제점이 또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대가족들이랑 사는 분들은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랑 또 이제 또 실제로 사회적 문제나 갈등도 좀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뭐 근무를 그만두시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만약에 이 제도를 사실을 이제, 하게 된다면, 이것도 되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옵션을 잘 생각하고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영어를 못한다면 정말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지 저희가 아니면 이제 고용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너무 많네 갑자기. 네네. 네. 아니 그 헬퍼에게 많은 거를 넘기게 되면 막 네. 문제점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돈을 벌려고 왔는데 그 홍콩 안에는 정말 부유한 여러 귀금속도 있을 것이고, 네. 뭐 현금도 보이고, 아. 정말 유혹의 그 끝자락에서 내가 저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명품 맞아요. 백이나 명품 옷이나 내가 이걸 맞아요. 팔면 정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될 법한 이런 것들. 이런 문제 혹시 홍콩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7페이지 한 장으로 요약을 좀 해놨는데, 네. 제가 이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출처를 안 썼는데, 네. 구글 이미지에서 따왔지만, 네네. 실제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에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진짜 너무 운이 좋아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아무 감정의 소모 없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지만, 사회적 문제가 많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제 신원을 저희가 보증을 하고 그분들의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지만 갑자기 잘 지내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헬퍼 이름 앞으로 엄청난 론, 그러니까 그 대출이 있다든지 대출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을 안 갚으면 저한테 와요. 야 이거 왜냐면은 회사에 이제 담보로, 제가 회사잖아요. 그죠? 그분의 네. 회사에 담보로 론을 한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해외를 나가요. 태국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밤에 헬퍼가 없어지십니다. 왜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랑 헬퍼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나갈 때 비자가 필요하신 경우가 많은데, 저희랑 이제 같이 나갈 때 여행 비자를 받아서 이제 불법 체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원래는 가지 못하는 나라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진짜 막장 드라마처럼 진짜 막 뭐 남편과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과. 사실 이런 경우도 불륜. 네, 정말, 점 찍고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같이 모이면 헬퍼 얘기로 막 진짜 밤을 샐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좀 맥시멈한 얘기고, 저는 사람이 이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좀 살아야 하지 않나. 실제로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더요. 저도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마루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둡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고용주와 저희가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아기가 이제 뭘 하는지 볼 수 있도록 카메라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사회적 문제가, 홈키즈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워낙 모든 가정들이 헬퍼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립심이 부족하고 너무 혼자 살 수 없는 자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옷 하나 못 입는 초등학교가 올라가서도. 그래서 그런 키즈를 콩키즈라고 부르는 또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콩키즈. 네, 콩키즈, 홍콩 키즈 중에서 이제 앞에 홍자 빼고 콩키즈인데, 네,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엄격하게 선을 좀 많이 그으려고 하는 편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생각하지 못하셨던 사회적 문제이기보다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분들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요일 날 쉬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의 헬퍼분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이 비싼 홍콩 땅에서 주말에 나가서 보내게 되면 어디에 나가시냐면, 지금 이 사진이 제가 가디언에서 가져왔고요. 지금 이 사진이 홍콩의 센츄럴이라는 이제 타운에서 주말에 헬퍼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지금?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쉬시는 거예요. 여기서.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파고다 공원이네요. 네, 근데 여기가 심지어 센트럴이니까 제가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한국의 청담 사거리에서 그 명품 거리에서 텐트를 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박스를 깔고 쉬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쉬시더라도 이제 청담동에서 쉬시는구나.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모이는 딱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9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페이지에는 이 센트럴의 아르마니 매장에 이렇게 텐트 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노래도 부르시고 밥도 같이 드시고 생일 파티도 하시고 이제 하는데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요, 청담동이나 뭐 예서 서울의 어떤 중심지, 도심지 안에서 뭐 텐트를 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시에서 이런 걸 뭐 제재 안 합니까? 맞아요. 이거를 딱히 시에서 제재를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제 이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칸막이도 좀 쳐놔주고 이렇게 항상 경찰들이 상주는 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이분들이 있는 이 자리를 막진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한국에 만약에 이런 제도가 들어와서 진짜 갑자기 많은 외국인 분들이 들어왔고 주말에 이제 쉴 곳이 필요하실 때 이제 뭐 한강이든 청담동이든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면 한국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생각을 하실지도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그냥 휴식을 문득 좀 생각이 드는 건데 혹시나 네네. 거기 이렇게 모여 계신 분들에 가셔서 뭐 어떤 분이 좀 마음에 든다 헬퍼로서 네네. 거기서 뭐 고용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까? 길거리 캐스팅? 대부분 이제 쉬는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분을 찾게 되면 많이 여쭤보죠. 내가 이런 헬퍼를 찾는데 아는 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정말 헬퍼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진짜 도입이 된다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를 우리는 염두하고 뭔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저희가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선뜻 이렇게 좋은 공간들을 마련을 해줘야겠죠. 결국에는 마련을 해줘야겠지만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로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되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80만 원 내지는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야 헬퍼 만약에 있으면 고용해도 되겠다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콩은 집값도 비싸고 거기다 헬퍼까지 고용하고 막 이러면 그러네. 홍콩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저축이 가능합니까 이게? 여기도 이제 사실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가진 분들이 계속 이제 부를 쌓는 게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그리고 홍콩이 집값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정말 비싸요. 저는 이제 예전에 살았을 때는 싱글이었지만 지금은 아기를 데리고 살잖아요. 한국에서 드는 생활비의 딱 2배 정도가 들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심상치 않은 물가와 집값을 사실 감당하려면 홍콩에는 이제 평균 월급이 이제 500에서 600만 원 정도로 된다고 하면 한국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30-40%의 월급을 다들 집세로 기본적으로 지출을 합니다. 정말 혼자서 살 수 있는 원룸? 센트럴에 살 수 있는 원룸이 보통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집세를 지출을 하면 사실 돈을 모으기가 쉽진 않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다들 굉장히 열심히 투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집세나 물가에 비하면요, 저희가 지금 사실 지출하는 헬퍼 비용이 사실 너무너무 저렴한 편에 속해요. 정말 속된 말로 홍콩에서 바깥에서 외식 한 3번만 하면 정말 5,000불 금방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홍콩 시민자로서 모기지를 끼고 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못 모으더라도 헬퍼를 쓰고 일단은 뭐 살자 하고 하는 약간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월세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씩. 혼자 사는 원룸. 그렇죠. 근데 이제 방이 좀 딸려 있다. 네. 거기에 뭐 내니, 그러니까 이제 헬퍼분들이 좀 계시는 방까지 또 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살지? 만만치 않게. 만만치 않네요. 네, 정말. 네, 기본적으로 그냥 진짜 뭐, 네, 방 2개, 3개면 기본적인 월세 300, 400, 뭐, 500, 600, 600은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예. 그럼 일단 뭐 젊은 친구들은 뭐 그렇다고 뭐 이해가 되는데 헬퍼분들은 그 방 안에,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본인의 방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뭐 방이 있어서 거기 산다 한들 8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만약에 내가 한 달 동안에 나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나요? 홍콩에서?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상주를 하시면서 저희 이제 집에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제 밥도 같이 쉐어를 할 수가 있어요. 식대를 따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진짜 이분들이 맘만 먹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푼도 안 쓰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같이 애기 보고 집안일 해주시고 저희랑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집에서 같이 주무시고 하다 보니 실제로 그런 의식주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정말 돈을 잘 모으시는 헬퍼분들은요, 한 2, 3년 만에 진짜 그 돈들을 진짜 한 1,000불씩 빼고 다 모으세요. 그렇게 해서 모으기만 하면요, 그래도 한 진짜 7, 800만 원을 그냥 모으세요. 모으셔서 나중에 막 필리핀 돌아가셔서 막 집 사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사실 이분들 제가 저 헬퍼분한테 여쭤봤어요. 돈을 이렇게 실제로 정말 모으기 쉬워 했더니 맘만 먹으면 진짜 모으기 쉽지. 안 쓰면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집으로 보내세요. 필리핀 쪽으로. 예. 그렇군요. 저는 근데 제가 잠시 동안 지금 헬퍼의 입장으로 제가 잠깐 감정이입을 좀 해봤어요. 주변에 금괴가 막 있는데 내가 한 달에 80만 원씩 받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야. 진짜 까딱하면 범죄자고. 그렇죠. 그냥 내가 꾸준하게 난 80만 원 받으면서 하는데 주변에 내가 뭐 정말 슥하면 아니 근데 이건 하수고 대출 왕창 땡겨놓고 그러니까 도망가. 그게 고수. 그분은 완전 머리 사기꾼이고. 꼭대기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뭐.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뭐냐면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큰 상황에서의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참 자괴감도 들 것이고 모르겠네요. 뭐 정말 참 저도 사실 그 동남아시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런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이 있는데 참 다시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정말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헬퍼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한 명이 고용이 가능하고 대신 고용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그 이제 우리의 일이고 거기에다가 맞아요. 대신 집을 또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다 보니까 그 주거 공간에서 또 쉴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서 쉴 수는 없으니까 또 주말에 그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생활하실 만한 공간, 그러니까 쉬실 수 있을 만한 공간도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진짜 우리도 조만간 이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좀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맞춰서 될까요? 왜냐면 외국인 근로자분들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조선족 그 헬퍼분, 그러니까 도우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조만간 변하겠죠. 그쪽 방향으로 가긴 갈 건데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이미 한번 가봤던 그 나라의 이제 케이스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홍콩 이유진 통신원 벌써 2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재밌는 내용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